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이고요. 앞서서 이제 건설 경기 전망 다들 많이 이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지금 아마 출력되어 있는 출력물이랑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보고서로 보실 때랑 그다음에 이제 발표로 들으실 때랑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표용으로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상반기 시장 현황 혹은 주요 변수들 중에서 매매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매매 지수의 지역적인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매가의 등락 방향 자체는 유사했습니다만 4월 들어서 지방부터 하락, 잠정치까지 나왔는데요. 4월부터 지방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2006년 1월부터 나왔던 지수를 2014년으로 약간 땡겨가지고 요 전후로 이 움직임의 양상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요 14년 이후로 수도권 외 지방 그리고 수도권의 움직임이 유사하기 때문에 14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계속해서 등락의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왔습니다. 다만 등락의 폭이 상당히 달랐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4월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잠정으로 수도권은 0.18% 상승했던 반면에 지방은 4월 잠정으로 0.29%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거시경제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거시경제는 사실 지방과 수도권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니까 등락 방향 자체는 유사한 그런 수준을 보였습니다만은 4월 달에 들어와서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올해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0.8%대 상승을 보였고 4월 달에 0.18% 상승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낙폭이 가장 컸던 인천 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큰 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의 변화율을 상세하게 밑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생애 최초 매입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5월 달에 집계된 서울의 생애 최초 집합 건물 매입 비율이 48.2%입니다. 이렇게 집합 건물이라고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등기정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자료 분류대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고요. 집합 건물 중에 89% 정도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체는 아파트로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합 건물 매입하는 비율 서울에서 48.2%,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구입을 하고 있더라. 특히 서울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데에는 아마도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혹은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증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고요. 2006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4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4월 데이터까지 나왔고 4월까지 누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봤을 때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개월 이동평균으로,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2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을 통해서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을 때 과거 대비해서 지금 어느 수준이다. 특히 지방광역시가 툭 떨어졌다가 요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거래량이 전년 대비하면 굉장히 증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인 아주 긴 장기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증가한 편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일 최초와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0대 매수 추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론 각각 시행이 될 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외지인 매수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서울과 인천 지역은 계속해서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감소세인데요. 요게 이제 경기도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게 되면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 직후에 외지인 매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별로는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약간 달라서요. 앞쪽에서는 수도권 말씀드리고 뒤쪽에서는 지방으로 조금 분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수요가 집중돼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큰 편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대상 주택 아파트의 상승 전환이 빠르고 그 폭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면에 이제 지방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 하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기에 조금 더 낙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은 결국에 지방 재건축에 대한 이런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시장에서의 기대가 조금 낮아져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 보셨고요.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다시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계속해서 전세가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2년 전, 그러니까 전세 기간,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는 4년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 2년 동안 주택 전세 가격이 내렸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 2년 전 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2년 전과의 지금 현재 그 스프레드를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는 저점을 조금 통과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지방은 저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2년 전 대비해서는 역전세 상황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임대차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있을 텐데, 월세, 준전세, 이렇게 준월세 이렇게 나눠 본다라고 하면 준전세 쪽에서부터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별로 봤을 때는 연립다세대 아파트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속칭 전세 사기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전세 사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연립다세대 쪽에 전세가 수요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전세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아파트의 선호가 증가를 해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간의 차별화되는 양상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상반기 상황을 보셨고요. 전망의 주요 변수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긍정적 혹은 가격의 상승 요인을 미칠 부분들과 부정적 혹은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혹은 긍정적인 요인들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전고점 대비해서 매매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전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고점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진입해도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장기 평균 대비해서는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Z스코어를 이제 IMF에서 주택 가격의 장기 시계열을 가지고 Z스코어를 뽑는 방안을 원용을 해서 같이 한번 뽑아본 결과 24년 3월 달에 마이너스 0.3으로 조금 낮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추이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0보다 낮은 마이너스 때 상황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2020년, 21년에 굉장히 많이 튀었고, 그 이후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0 이상으로 Z스코어가 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도의 우리가 지금 시장이 동력을 갖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과저축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때 이제 가장 초과저축률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쌓여있는 2022년 국민계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1조 원 정도가 초과저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곧 아마 23년 국민계정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 이 부분도 시산을 따로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2022년까지는 101조 원 정도,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초과저축 25조 원 됐을 때 전국 실거래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의 101조 원이 뭐 만약에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질이 돼서 시장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봤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의 실행액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는 정책상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에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약간 이제 경계해서 봐야 될 거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먼슬리 증가율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일 끝에 보시게 되면 지금 초록색이 허그나 HF에서 나가는, 보증을 받아서 나가는 주담대의 먼슬리 증가액입니다. 요게 0선이고 여기보다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요게, 그리고 빨간색이 예금 취급 기간에서 주담대가 나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증가세를 계속해서 보여오다가 4월달 기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예금 취급 기간에서의 주담대는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상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정책 상품이 좀 예상보다 좀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친다거나, 혹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대비해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액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요건 역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항상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 부분인데요. 아파트 전세 선호 확대되고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고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매물수 감소하고 있고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파트 전세 선호가 확대되고 있고, 아파트 전세는 결국에는 매물은 정해져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매물 속에서 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봤을 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뭐 물론 이제 인과관계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통계적인 인과관계는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일정 부분 상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이제 상방 압력을 미칠 수 있는,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가에 상방 압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요거를 이제 상방 압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시차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보고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들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 금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금리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기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더디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SOFR 옵션 구조를 보게 되면 아주 극소수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한 번
그 금리가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도 심지어는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연초보다 더뎌진 것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표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 상승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앞서서 저희 이재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 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문시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 금리 하락의 여력이 더 적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 조달 금리, 저는 은행채 금리를 은행 조달 금리로 봤고, 은행채 금리 중에서 무보증 트리플의 5년 민평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평균,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과 그 스프레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적습니다. 0.03%포인트라고 봤을 때는 이게 마진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스프레드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숨통이 트인다 손 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유입 가능성을 봤을 때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추이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부채를 좀, 자산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또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부채 비율이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더 부채를 내가지고, 지금 뭔가 특히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내지 않고 자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부채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자금 유입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계 및 사업자의 구매력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 자금 유입 가능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리지수를 보게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수도권과 팔계도의 그런 양상들이 조금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약간의 상승세, 지금은 상승세가 약간 꺾여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팔계도,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팔계도 같은 경우에는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피버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시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깝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시장 쪽에서도 공사비 이슈는 지속되고 있고, 미계약 이슈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완료가 되었고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무순위 청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분양가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약간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이제 공사비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공사비를 더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기대와 지금 현재 분양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반기에 분양을 계속 늘려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약간은 의무시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정책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특례보금자리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특히 신규주택 구입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막대인데요. 2023년 9월 달에 월간 4.4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신생아 특례론 신청액이 4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구입 대출이 4조입니다. 월간 4.4조와 지금까지 4조. 이걸 비교해 보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계획을 봤을 때 디딤돌 대출, 구입과 관련된 대출이죠.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조 원 규모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 43.4조 들어왔습니다. 4배 이상 더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거가 4분의 1 정도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작년에 상반기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기 전망 그리고 모형 상세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전망 부분은 택지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중기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가 중기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혹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택지 지정과 공급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 부족이 여전하기 때문에 착공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긴 하겠고, 대신에 재료가 될 수 있는 택지 지정이나 공급 같은 것들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만은 추가적인 노력들도 더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연간 서울 분양 물량 중에 근 80% 이상이 재건축, 재개발 그런 정비 사업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수요가 있는 곳에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정책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모형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간략하게 모식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스태킹까지는 구현을 하지 않았는데 기존의 모형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스태킹까지 고려를 한 앙상블 모형으로 고도화를 해서 이번 수치가 이제 타겟팅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 전망 제일 궁금하셨을 부분인데요. 인허가와 전망 이렇게 나눠봤고, 인허가는 작년 대비해서 공공부문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획도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계획들 당연히 지키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민간 부문에서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합계를 보면 작년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분양도 작년에 워낙 많이 줄었습니다. 28만 원 분양하던 걸 19만 호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조금 많이 느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줄어들었던 거 올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수치로 잡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망, 이 부분은 이제 전국, 수도권, 지방으로 저희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권 하반기 같은 경우가 아마 보합세 정도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락되는 것들을 조금 끌어올리고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봤을 때 1월에서 4월까지 수치를 합쳐보면 하락하지, 저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봐서 전국적으로는 연간 1.8%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11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나아졌다 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반기 포함해서 3%대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